그러니까 사춘기가 봄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번식기가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춘기 때 번식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물질이 풍부해요. 사춘기 때는. 좋은 것도 풍부하고 나쁜 것도 풍부한 겁니다. 그 몸에. 그러니까 완전히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땐 이거 하고 싶고 저럴 땐 저거 하고 싶고 막 이 오빠 보면 이 오빠가 좋다가 저 오빠 보면 저 오빠가 좋다가 오늘은 막 의사가 되고 싶다가 내일은 교사가 되고 싶고 이게 완전히 혼란인 거죠. 두뇌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으로 빽빽하게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사춘기가 왔을 때 핵심이 뭐냐면 포커싱이에요. 포커싱.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춘기 때는 롤모델이나 멘토를 만나야만이 얘가 성공을 합니다. 사춘기 때. 그 사람을 안 만나면 포커싱이 안 되는 거예요. 두뇌가. 그러니까 막 분산된 상태로 계속해서 10대를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14살쯤 됐을 때 왜 멘토를 만나야 되냐. 그럼 멘토가 10대 멘토의 두 가지 조건. 내가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아니면 TV에 나온 사람이거나 굉장히 유명하거나 10대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13, 14세가 되면은요.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발동을 한답니다. 인간이. 그래서 닮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옆집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멘토링 해줄게. 안 되는 거예요. 멘토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 유명하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잘생기고 예쁘다거나 뭔가 장점이 있는 사람한테만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장점이 없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 따라 강남을 가게 되는 나이가 되는 거죠. 친구가 추천하면 무조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탁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인정해주는 친구한테만 얘네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오게 되면. 그래서 이때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얘가 롤모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았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와의 갈등이. 얘가 멘토는 생기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막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멘토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엄마가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를 친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나를 억압했으니까. 어려서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했으니까. 친구는 명령이나 억압을 하면요. 절대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을 친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뇌 자체가요. 어렸을 때 딱 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반대로 하고 싶어진다. 엄마가 하는 거에 정반대로 하고 싶어지는 나이. 그게 사춘기예요. 왜? 엄마가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간접적으로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얘를 직접 가르쳐버렸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적이 되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애들의 단점이 뭐냐면 중2, 중3 때부터 성적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엄마를 볼 때마다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의 적이 나한테 시키는 걸 정반대로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저 깊은 곳에서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이 좋다가 갑자기 중3 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커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멘토나 롤모델을 만나서 뭔가 상담을 받고 한두 시간 대화를 나누더라도 걔네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예전에 잔소리 하던 엄마가 권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고 또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무슨 책 저자라던데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공짜로 이렇게 커피나 피자를 딱 사주면서 뭐 치킨 사주면서 야 산다는 게 말이야 그렇더라 이러면서 허심탄회 얘기해. 친구처럼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선생처럼 얘기하면 안 통해요. 멘토링이 안 돼요. 멘토링의 기본은 친구처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그 또래를 따라가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춘기 애들은. 그래서 탁 나이만 시크한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네 얘기 많이 들었다. 인생이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멘토링이 전혀 안 돼. 왜? 내 친구 같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또 멘토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업체 진로 상담 업체. 그러니까 1시간당 15만 원 주고 상담하는 업체.
이것도 잘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면 그 10대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 같은 놈 많아서 당신 돈 벌어서 좋겠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1시간 상담해줄게. 그래. 엄마가 데려왔으니까 내가 상담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멘토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우연히 만났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연히 뭔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가끔 용돈을 바쁘신 먼저 가세요. 용돈을 주던 삼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나만 만나면 그래 너 잘 지내지 몇 학년이야 하면서 용돈을 줬더니 이제 삼촌이 있는 거야, 그죠? 뭔가를 선물을 줬어. 그럼 얘 기억 속에 뭐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아, 그 사람은 나의 친구고 엄마는 나의 적 이렇게 되는 거죠. 용돈 준 삼촌이나 이모가 있었어. 그 사람은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이가 어리다면은요 삼촌이나 이모를 시켜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돈을 준 다음에 자식을 용돈을 주게 하세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하면 안 돼요. 엄마는 할 수 없어요. 엄마는 적이 될 확률이 거의 95%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적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의 엄청난 본능을 누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식이 조금 못하면 엄마가 자식이 열등감을 느끼기 전에 엄마가 먼저 느껴버려요. 이게 뇌 검사를 하면 나옵니다. 특히 한국 엄마가 특히 그렇다네요. 한국 엄마 불가능합니다. 이게 한국 엄마가 직접 자기 자식을 멘토링 한다는 성공 확률 5%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런 두뇌를 가진 엄마가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의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너무나 객관적인 엄마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냉정하고, 그죠? 얘가 학교에서 그 반에서 5등 하다가 20등 해가지고 왔어, 어느 날. 그때 이렇게 얘기할 엄마가 있을까요? 공부 그거는 막 좀 나중에 해도 되고 공부라는 건 너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야. 너 뭐 다른 거에 굉장히 뭔가 집중했었나 보네. 어? 공부 안 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엄마가 있냐고. 진심으로. 내가 조마조마한데 지금 5등 안에는 들어야 그래도 국제중을 갈 텐데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엄마가 한국에 있나요? 서울대 보내기 싫은 엄마가 있냐고요, 한국에. 그래서 엄마가 멘토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본능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느 사람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대쯤이 됐을 때, 10대가 됐을 때, 야, 너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죠? 야, 너 좋아하는 그 이모 있잖아, 그 삼촌 있잖아. 삼촌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던데? 이게 이제 공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엄마의 바람이 전달되게 해야지 얘가 먹어 들어갑니다. 그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사춘기가 왔을 때 우리 아이를 멘토링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미리 설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거 설정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게 옆집 아줌마가 됐던, 그죠? 근데 애들이 멘토링을 받는 대상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학생 과외기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명문대생한테 좀 더 자극을 받아요, 얘네들이. 왜냐면 성공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13, 14세가 되면, 중학생이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명문대생들한테 내가 돈을 주고 과외를 시켰어요. 멘토링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이거 끄고 편하게 얘기할게요.